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2에서 3%대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오른다고 해서 기쁜 것만은 아니죠. 내가 내놔야 될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것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힘 빠지는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5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산업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산업부는 잠시 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단가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20일에 나오게 될 예정이었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도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전은 3분기 조정 단가로 킬로와트시당 분기 대비 최대 인상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전의 요구대로 3원이 오르게 된다면 한 달 평균 350킬로와트시 사용을 하는 4인 가구는 1,0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다시 6%대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인상폭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인상 자체입니다. 우선 술렁이고 있는 건 편의점 업계입니다. 100제곱미터, 대략 30평 규모의 편의점은 봄, 가을에는 전기료가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름에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7월에 전기료를 인상하다니 잔인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26년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의 온도 상한 기준을 현행 10도에서 5도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폭풍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남은 기간 한국전력이 줄일 수 있는 적자 폭은 1조 3천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추경호 총리가 밝혔듯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또 국제 곡물가가 급등한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신재생 에너지마저 기댈 구석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한전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부추기고 있어서 신재생 발전에 대한 전력 구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유가, 고물가에 맞물린 후폭풍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영향 전반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한전의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분기 전력 요금이 드디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정부도 이걸 바로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미 한 차례 좀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더군다나 이게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과연 한국전력의 지금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3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지금 뭐 아침에 5시로 좀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주에 한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관련돼서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이제 지금 수년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수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정부 측이 강한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전에 좀 더 강한 자구책을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이번에 그 전기 요금이 이제 4월 달에 한번 올랐었습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6.9원이 인상이 됐었는데요. 뭐 그때 오른 거는 이제 전력 양에 대한 요금과 그다음에 기후 환경 요금에 따른 이제 인상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연료비 조정 요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상 때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그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 요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구성 부분은 기본 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 요금, 거기에 기후 환경 요금, 그다음에 연료비 조정 요금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히 연료비 조정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인 이제 원유나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원유 가격, 그다음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이후에 계속 지금 동결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전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한 그 원자재 가격의 인상 때문에 킬로와트 아워당 33원의 인상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법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료비 조정 요금은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원까지만 이제 인상이나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5원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이번에 한전이 33원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은 3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3원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이제서부터 올릴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전의 적자 폭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적자를 이제 감소하기 위해서 뭐 보유 지분이나 보유 이제 매각, 부동산 매각, 그다음에 뭐 경비 절감, 뭐 성과급 반납 등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자구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현재 한국전력법을 지금 개정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전이 계속 이제 전기 요금을 못 올려서 적자가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한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이 최근에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한전채를 통해서 지금 적자 부분을 지금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올 상반기 동안에 지금 한국전력이 발행한 총 채권 한 10조 정도 됩니다. 누적으로 지금 51조 3천억 정도의 지금 한전채가 지금 발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전채가 이제 발행이 증가하면서 지금 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신용등급으로 뭐 트리플 A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5년물 기준으로 4%에 넘는 표면 금리를 현재 이제로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런 한전채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5%대 중반에 지금 수준까지 표면금리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체들이 이런 채권 발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만약 발행을 한다라고 해도 뭐 상당히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에 지금 적자폭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하긴 뭐 그도 그럴 게 한국전력은 33원을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3원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애초에 이미 좀 국내 전기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OECD 국가 뭐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인데 반해서 OECD 국가 내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이 지금 4번째로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대표님은 현실화 정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쉽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 강력하게 좀 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하는 건 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인 전 세계 그 전기 사용량으로 보면 7위권 정도 되고요. 1인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나다, 미국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사용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각국의 이제 전력 요금들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뭐 작으면 한 20%, 그다음 많은 경우에는 60% 넘는 지금 전기 가격 요금이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은 전기 사용량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산업 구조상 지금 전기 사용량이 좀 많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국내 전기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OECD 기준으로 이제 OECD 평균이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170달러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뭐 한 절반 정도 수준, 한 60%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비싼 독일 같은 경우 독일에 비해선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할 만큼 전기 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전기 요금은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게끔 산업 구조를 이제 개편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이제 산업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개편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들의 그 향후에 이제 기업 그 경쟁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전기요금 뭐 일부 산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국내에서 전기요금이 쌓야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비싼 전기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면 과연 전기요금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느 정도의 뭐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그 기업들의 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탄소 배출권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에 대한 아마 제재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그 경쟁력이 향후에 좀 약화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고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있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돼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조금 강화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너무 가정만 좀 쥐어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하면서 가장 먼저 술렁이고 있는 곳이 편의점 업계입니다. 여름이 되면 편의점의 전기요금이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탓에 지금 이 전기요금 인상 여름에 이뤄지게 되면 편의점 업계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이 주요 업종별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국내에서 뭐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로 관련 업체들이 아마 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1차적으로 아마 조금 피해를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뭐 나빠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체감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산업 구조상으로 보면 뭐 기존 그러니까 지금의 24시간 영업 체계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뭐 다시 좀 붉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일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 영업을 안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편의점들의 24시간 영업이 지금보다 좀 더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 관련 회사들의 매출은 뭐 그만큼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 뭐 업계의 그러니까 본점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매출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뭐 우려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기업들이 비용 인상을 이유로 해서 아마 제품 가격이 좀 지금보다 더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뭐 인건비나 그다음에 원재료 등 뭐 전반적인 지금 비용 상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요금이 그런 거에 뭐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지금 6월 달서부터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이 6%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지금 예고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물가 상승률 흐름은 지금보다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편의점을 비롯해서 제가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장마가 끝나고 나면 늘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폭염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력요금 인상으로 폭염 관련주들은 어떤 영향 받게 될까요? 뭐 폭염 관련주는 뭐 의외로 좀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냉방 수요가 아마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냉방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아마 그 한전 입장에서 보면 좀 아마 적자폭이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폭염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빈거리 관련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전이 지금 이번에 이 역대급 적자가 신재생 에너지 구매 비용도 좀 한몫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이 지금 고유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매출을 이제 급격하게 줄인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뭐 글로벌로 다 하겠다라는 하면서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강력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좀 터부시하면서 투자를 상당 부분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투자가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엔 러시아의 뭐 석유, 천연가스의 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 내에서는 지금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지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화석 원료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를 할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서로의 텀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발전량을 지금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전환 기간 중에 이제 화석 원료에 대한 그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뭐 이런 이제 고비용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환경이나 이제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뭐 이런 전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의 이런 그 괴리에 따른 뭐 화석 연료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의 이제 전환 과정의 괴리가 아마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쓴소리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전이 세계 최초로 지금 23kV 초전도 플랫폼을 통해서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송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대표님,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한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초전도 플랫폼을 통한 이제 전력 공급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지금 실증 작업을 이제 한다라는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초전도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영하 200도 이하의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그러니까 배전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저온으로 이제 그 기온이 내려간 데에서 상황에서 전력을 이제 송배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의 손실이 상당 부분 감소를 합니다.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전력 손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고전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송을 그러니까 송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송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뭐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산 변전소와 그다음에 선유 변전소 간의 2km 간의 실증용 작업을 착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초전도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국내 전력 생산 중에 25%는 지금 일반 그 소비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버려지는 전력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이 많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배전망이 없어서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초전도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송전만 없이 지중화로 송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전력망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가장 크게 좀 관심 있고 보셔야 될 게 이제 LS 일렉트로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최대의 이제 전선 생산 업체다라는 건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송배전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로 투자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전의 초전도 플랫폼의 초전도용 전선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함께 내일장에서 나타나게 될 특징주 함께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강한 상승의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면서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강한 수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급등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오르면서 좀 좋은 흐름 가지고 왔고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도 국내 증시 장중에 강한 흐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3%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 장 마감 전에 상승폭을 약간 반납한 모습이고 코스피도 2%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거의 5%가량 오르면서 거의 이례적으로 거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이 이제 찐반등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뭐 경기 전망이 견고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하러 갔고 또 유럽이랑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연준위원들의 또 연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유럽, 나토 이런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서 어느 정도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급등 나왔다고 이게 찐반등이냐 해서 한 번에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또 매수를 해버리시면 오히려 이러다가 또 다시 계속해 바운스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5월, 6월에 정말 안 좋았고 특히나 6월 달은 세계 지수 중에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게 코스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7월은 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반등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을 계기로 정말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던가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되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하시고 정말로 이제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찐반등이 같다 이러시더라도 한 번쯤 조금 쉬어 가셔서 조금 매수를 만약에 뭐 20% 매수할 거를 10% 하시고 10%할 걸 5% 하셔서 지금 비중 조절을 이때일수록 좀 잘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인기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의 전기차와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보도들 내놓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2차 전지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이슈가 더해진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나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 소식에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마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이슈들 나오면서 장마 관련주 또 에탄올 가격 급등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 주류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우진, SDN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투자 의견 들어볼 3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SL, 우진, SDN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와 함께 특징주로 지금 SL, 우진, SDN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 SL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은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지금 가격대에 매수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짧게 보시거나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원래 SL이라는 종목이 이제 기아랑 현대차에 LED 헤드램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좀 우상향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계열에 합류해서 전기차 섹터에 편입이 되면서
그런 상승 모멘텀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지금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그 조정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라와줬고 그로 인해서 만도부터 시작해서 뭐 화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게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수요에 대한 수익성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아직도 지금 SL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충분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상으로도 4월부터 22,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L 일단은 고 의견 나왔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단번에 많은 물량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 키워드 AP 위성 짚어주셨는데 AP 위성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우지는 저는 스톱입니다. 왜냐면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그동안 손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5월 달에 원전주들 강하게 올라왔고 4월, 5월, 3, 4, 5월 달 계속 강하게 올라왔는데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 위쪽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오늘 이 급등 나왔는데 13% 정도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손실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어쨌든 뭐 많이 올라오고 그동안 뭐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정부 정책 관련주로 수혜주로 뽑혀서 많이 올라와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 오늘 가서 뭐 유럽 가셔가지고 윤 대통령님께서 뭐 원전에 대한 얘기를 나올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물론 원전 관련주가 어쨌든 정책 관련주, 윤 대통령 정책 관련주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에는 맞으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부터 시작해서 ESS 관련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전도 좋지만 그 다른 대안도 생각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좀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우진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멘트 실수를 했네요. 자, 우진 일단 스톱 의견이 나왔는데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리스크 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관련 특징주로 SDN 뽑아주셨습니다. 자, SDN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SDN 같은 경우는 그 새만금 수산 태양광 사업 그 첫 이제 시공을 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직접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SDN이 지난주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태양광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원전의 길을 이어서 정부 정책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그리고 5월달, 6월달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태양광 ETF는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장 빠지는 데 비해서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또 그 9월달부터 시작되는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ESS 사업까지 OCI랑 현대차에서 9월에 미국에서 실제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엮여서 그다음에 앞으로 원전의 뒤를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이 SDN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 좀 변동성은 많이 심합니다. 변동성은 많이 심하지만 어쨌든 맥점, 타점을 잘 잡으신다면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역시나 정부 정책주와 엮인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과 같이 엮여서 그거에 수혜주로 부각받고 그 테마를 타고 시세를 줬을 때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미 시청자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전이 그랬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산업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태양광 쪽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솔라시티라는 사업인데, 솔라시티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미 태양광 사업을 일론 머스크는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지금 고유가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가 썩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태양광이 앞으로 2030년, 2050년 봤을 때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뉴스도 확인을 해봤을 때 저는 어쨌든 태양광 관련주는 포트에 하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DN까지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1% 상승한 2,407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은 모처럼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2,77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인플레 속에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후반 이틀 연속 오름세 보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 미국 뉴욕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전 종목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주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주말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평가 내놓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반 질주 중입니다. 특히나 기아가 다시 카카오를 제치고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종일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한때 774선까지 올랐는데 오늘 종가 770선 회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수 코너입니다. 서울경제 리돈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시장 모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간 항상 장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가 되는 장이다.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선수들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미국 시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면 5일선을 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난주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금요일서부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자, 오늘 아침에서는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에 매매 시그널, 장땡 하면 9시에 또 시작하자마자 9시 1분인가 2분에 또 전화 연결로 방송을 했어요, 오늘. 내일은 안 합니다. 월요일만 해요, 월요일만. 매주 월요일마다
9시 1, 2분 틀어보면 서울경제 TV 틀면 제가 전화 연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 마감에서는 매일 3시 30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침 매매 시그널 9시 땡 하고 나서 9시 1분 2부 타이밍에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주식 사야 된다. 그냥 딱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시 1분 2분 장 시작하자마자 서울경제TV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발에 치이는 거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딱복과대 종목이고 반등이고 종목도 40% 빠졌는데 뭐가 지금 안 올라가겠냐. 다 올라갈 거다.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무거나 저 당무 다 수익 납니다 했는데 오늘 전 종목 다 올라갔죠. 제가 아침에 실시간으로 9시 1분 2분 타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방송 돌려보면 나오고요. 그러나서 9시 45분 뭐 그쯤에서 이제 서울경제TV의 실전 매매 종사 아침 방송 또 제가 또 나가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이제 주식 사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오후장까지 지금 종목들이 죄다 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종목들이 한 3, 4% 정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4%, 5% 죄가 많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종목들이 이틀 동안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전날 금요일날 못 갔던 애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도 움직이고 오늘 월요일도 움직이고 이틀 동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아직도 여전히 못 갔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제 그쪽 종목이 내일에서 움직이겠죠. 일단은 시장은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5일선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보면 5일선 안착을 했고 코스피도 5일선을 안착을 했고요. 뭐 주구장창 뭐 맨날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반등이에요. 반등만 줄 뿐이고 기술적 반등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최근 3주 4주 동안에서 적당히는 30% 빠졌고요. 많이 빠지는 40% 빠졌습니다. 적당히 30%가 빠지게 되면 그게 원상태로 올라가면은 한 4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원상태로 복귀는 안 할 거고 원상태로 복귀는 안 할 거지만 어쨌든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되돌림 현상 이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매 구간이지 바이앤홀딩으로 끌고 가면서 그동안에 물렸던 것들이 다 올라오기를 바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 안 산다? 그러면 아주 배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매매할 수 있는 장이 된 거고요. 5일선을 안착을 했고 그러면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거나 지금도 올라간 게 크게 없는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다라 그러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 됩니다. 추격 매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잘 저점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재미있는 장이 그래도 며칠 동안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장이 또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어제를 얘기하는 거 금요일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다음에 전일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올라갔다고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그동안 현금화 대응이 잘 되는 사람들은 수익을 어떻게 또 많이 벌어낼까. 현금화 대응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면 되고요. 현금화 대응이 대부분 개인 투자는 안 돼 있죠. 손실 나 있는 그 종목들의 손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일까. 내지는 이 손실을 어떻게 플러스로 바꿔버릴까. 이거를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급락할까 봐 손실이 더 늘어나겠네. 이 생각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 줄일 건가. 어떻게 수익을 크게 많이 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좀 전에 앞전에서 5분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매매장이 됐으니까 그냥 좋아요. 좋으니까 이제 사면 됩니다. 주식을.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이제 반도체 섹터의 후성. 자, 후성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성. 자, 반도체 재료 장비 이면서 불화수소죠.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인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침에서 좀 강했다가
오히려 그쪽보다 이제 다른 애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종목이 다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호성도 반도체 섹터에 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필라델피아에서 4%나 움직였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했고, 그럼 후성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SK하이닉스도 강했고, IT 섹터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빠졌다고 반등을 주게 되면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IT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동부하이텍, DB하이텍,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뭐 SF 반도체 등등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성도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그럼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그 시그널을 보면서 뭐 2만 원을 가든 2만 2천 원을 가든 뭐 저 2만 6천 원은 못 넘어가겠지만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은 이제 노릴 수 있는 이제 매매 구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은 이제 원전 테마주들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움직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협력을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일단 29일서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는데, 28일 날 이제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서 마지막 날인 30일에서는 체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근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봐야 되겠지만 그 기대감이 일단 움직이는 거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0일 전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열진전기라고, 제가 일전에서도 계속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 팔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요. 이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진 게 없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빠진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빠진 애들은 그냥 팔아내는 게 좋아요. 뭐 지금 팔아도 뭐 15%, 20% 근처에서는 팔 수 있을 겁니다. 수익이 5,8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저렇게 떠 있는 종목은 지금은 재미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5,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 85.5, 그 다음에 반도체 IT 섹터 80.5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종수의 친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이 급락장 뒤에 이제는 정말 기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급락장 뒤에 기회 찾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주말에도 이정수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강연회 소식을 비롯해서 장중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음 좀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변동성 장세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우리 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